안녕하십니까, 불씨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늘 30번째 시간 마켓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신 분들 또는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마켓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켓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켓에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간단히 줄여서 앱이라고 그러죠. 그 앱을 내가 만든 웹을 내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특정한 공간을 가상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켓이라고 합니다. 즉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앱을 만든 다음에 마켓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다 마켓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서치할 수 있고요. 그 해당하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내 폰으로 다운로드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제거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는 마켓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마켓의 이름이 구글 플레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켓이 구글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뭐 티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구글 마켓을 그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켓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켓에 등록하는 절차, 처음에 앱을 서명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다음 장에 넘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앱을 조금 앱을 만들 때 코드에다가 나쁜 코드, 좀 악의적인 코드를 넣은 다음에 그 배포를 해서 그걸 다운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앱에다가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우리가 앱을 서명한다 그러고요. 자, 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다음에 서명된 앱을 마켓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서명하는 방법입니다. 앱을 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앱을 서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PC상에서 볼 수 있는 공인인증서 정도의 보안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명이 되어 있는 것, 사인이라고 합니다. 서명한 단계를. 그래서 사이닝 되어 있는 APK를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를 해서 그 구글 플레이에 있는 앱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내 폰에다가 설치한 APK는 서명되지 않은 unsigned된 APK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이닝 작업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글 플레이의 마켓에 등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APK 실제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나 열어서 APK 서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자, 어떤 예제로 할 거냐면 지금 예제를 만드는 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했던 예제 하나 꺼내서 한번 서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커스텀 뷰를 살펴볼 때 뷰를 우리가 하나 만들고 거기다 우리가 자유자재로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앱을 가지고 한번 서명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_1_ex1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했고요. 자, 요게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 실행한 걸 보시면 여러분도 옛날에 그거였구나 라고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커스텀 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는 마우스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손가락으로 하겠죠.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터치해 나가면서 드로잉을 해 나갔던 앱입니다. 자, 요거죠. 그리고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드로잉 하고 싶은 대로 드로잉을 마음껏 하다가 뉴 캔버스를 이용해서 다시 깨끗이 지우고요. 새로운 도화지 만들고 또 드로잉하고 해서 요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사이닝을 할게요. 사이닝해서 마켓에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하나 카피해서 쓸게요. 요거를 자, 카피해서 페스트 할 때 이름을 안드로이드 뭐 14 언더바 1 이렇게 하기에는 촌스럽죠. 이건 예제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마켓에 올릴 때 쓰는 이름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 드로잉이라고 할까요? 마이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프로젝트가 하나 카피가 됐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자, 됐고요. 이제 손을 약간 볼게요. 자, 리소스에 가서 앱의 스트링, 앱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촌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만 수정을 하고 진행을 그냥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수정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고치고요. 많이는 수정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빈 공간이 남고, 이게 레이아웃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얼마 안 배운 단계에서 요 예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가 꽉 차지 않고 어느 정도만 차면 좀 고해상도나 큰 화면에 가면 더 그 얘가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좀 하나 넣어줄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웨이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9 비율로서 화면을 레이아웃 잡아주는 거죠. 얘를 9를 주고 다음에 얘를 갖다가 몇을 줄까요? 1을 줄까요? 요 정도로 해서 여기다 1을 주지 말고, 어차피 랩이니까 버튼에다가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금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닝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자, 사이닝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클립스에서 굉장히 편하게 잘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엑스포트 밖으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트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익스포트 앤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프로젝트 위에서 우클릭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가 선택된 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바로 선택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션 여기서 이제 키스토어 셀렉션이 나오는데 키스토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 키스토어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안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플을 갖다가 이 앱을 갖다가 구글 마켓에 올렸는데 이 앱이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앱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앱을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앱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덮어 씌워서 똑같은 앱을 만들어요. 근데 약간 기능을 좀 악의적인 기능을 넣어서 이 앱하고 똑같은 이름의 앱을 또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앱을 내가 등록한 앱이 덮어 씌워지면서 내가 등록한 앱은 없어지고 다른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앱이 세상에 쭉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앱마다 키를 고유한 유니크한 키 값을 부여를 합니다. 즉, 이 앱을 등록하기 위한 보안 장치로서 키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키값을 가지고 그 앱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앱을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한다 하더라도 키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값을 만드는데 키값은 기존에 존재하는 키값을 쓰셔도 되고요. 키값이 지금 우리는 처음이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Create New Key Store에서 키스토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드로잉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자 파일 이름을 갖다가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키값은 한번 정하면 이 키값 키를 분실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어플에다가 이 키를 내가 지금 생성하는 키를 매칭시켜 갖고 매핑해 갖고 배포를 했는데 나중에 버전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할 때 다시 또 배포를 합니다. 배포할 때 이 키값 키스토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되고 새롭게 다시 어플을 올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한번 만든 다음에 굉장히 잘 간수를 하셔야 되겠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장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키스토어에 대한 패스워드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본인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 적당히 정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펌, 패스워드 컨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어스하고 패스워드 컨펌 그 다음 밸리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웹상에 올라갔을 웹상이란 저기 마켓에 올라갔을 때 가명이에요. 가명. 그래서 이 어플의 가명을 뭐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그냥 드로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또 한번 정하래요. 아까 만든 키의 가명과 패스워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밸리데이트는 뭐냐면 이게 키가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키스토어가 유니크한 키 값이 얼마만큼 보존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터무니없이 1000년 그죠? 이렇게 해도 합니다. 그죠? 영원히 지속되라고. 그래서 뭐 한 30년 정도? 한 50년 정도 할까요? 예, 50년 정도 이건 존재할 겁니다. 앱이 50년이나 간다는 게 굉장히 뭐 아주 훌륭한 앱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이 갈 수도 없겠죠.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넣어주고요. 9999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99,999년 동안 유효할 거다 라고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 퍼스트 네임 뭐 이런 거 뭐 도시가 어딘지 뭐 나라가 어딘지 넣는 건데 요거 하나 정도만 넣어줄까요? 예, 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컨트리는 한국이니까 KO 정도 넣어줄까요? 예, 두 글자. 그래서 요 정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보는 별로 그렇게 유용한 정보는 아니고 위쪽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겠죠. 아래에 있는 정보도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퍼블리싱 발행하는 배포하는 앱일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다 빠짐없이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확한 정보를 항상 일관성 있게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넥스트를 누를게요. 이제 그 다음에 APK의 위치를 정하래요. APK 위치. 인증된, 사이닝된 APK 위치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위치를 정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만들었던 바탕화면에다가 드로잉 폴더에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Drawing APK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핑거프린터 가지고 쭉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닝 되고 있고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드로잉 폴더에 가서 보면 드로잉 이게 바로 뭐예요? 키스토어죠.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앱을 갖다가 재배포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한다 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 앱이 생명을 다했어요. 더 이상 배포하기 싫어요. 그러면 키스토어가 필요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꼭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이걸 또 관리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게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보안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y Drawing APK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이닝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마켓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친구가 APK를 달래요. 너무 좋은 앱이어갖고 야 너가 만든 거 나 좀 쓰게 달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이클립스 설치하고 프로젝트 임포트 한 다음에 또 설치한다 그럴 필요 없겠죠. 이것만 어디로 메일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메일로 다운받은 다음에 바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PK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사이닝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클립스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켓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글이 운영하는 마켓 이름이 구글 플레이입니다. 구글 플레이에 서명된 앱, 방금 우리가 사이닝 작업했던 앱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글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 언어를 쓴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이런 게 다 공짜였어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하게 사용을,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마켓에 등록할 때 이때는 구글 개발자 등록이란 거를 우리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비용이 한번 발생을 해요. 그래서 25불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최초에 한 번만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이 25불 발생한 비용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개발자, 나는 앱을 이게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구글 플레이에 다른 유명한 앱을 만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한번 나는 여기다가 비용을 투자를 하겠다 하고 나서 내가 만든 앱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다 당연히 이거 하겠죠. 회사에서는 앱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퍼블리싱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 계정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 그 아이디로 얼마나 많은 앱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플레이 구글 앱스 퍼블리시에 들어가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 브라우저를 열었고요. 여기서 play.com 앱스 그 다음에 퍼블리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저는 했기 때문에 이런 로그인 창이 안 나온 거고, 일단 로그인을 안 되신 분이나 아니면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구글 계정을 만드셔야 되겠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계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계속하기 전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동의하라는 거죠. 동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과를 검토하십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고 가장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 돈이죠. 돈. 바로 다음 단계에서 25불 등록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신용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25달러를 결제를 하셔야지 우리가 실제로 구글 플레이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그 단계, 그 권한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제 페이지로 이동을 딱 누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고 구글에서 만든 이런 몇 가지 정보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인 그 구글 개발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자, 회사 차원에서는 등록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보시면 방금 이 부분에서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 요거를 거치고 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등록을 한 이후에 서명된 앱을 등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APK 업로드 되는 부분, 요 부분 넣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캡처 화면 2개 이상, 내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구글 마켓에 들어가서 어떤 앱을 다운로드 하려다 보면 그 앱에 그 캡처 화면들이 2개, 3개, 4개, 5개, 동영상도 보이죠. 그런 것들, 그 내 앱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그 마켓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에게 내 앱을 좀 더 어필을 잘 하기 위해서 캡처하면 2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로드 해주고요. 업로드할 때 캡처 화면에 그 파일의 용량은 여기에 가이드 나오죠. 요 가이드대로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여러 개, 큰 거 고해상도용, 그 다음에 프로모션용, 그래픽용 조금 낮은 거, 저해상도로 해서 쭉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동영상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회사에서 이제 하니까 그 개인정보 정책을 여기다가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는 URL 주소를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만 해서 등록을 하면 바로 구글 마켓,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가 될 수 있고요.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아주 실시간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내 앱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뭐 복불복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반나절 좀 길어봤자 맥시멈 한 하루 정도면 다음날 정도 되면 다 구글 플레이 마켓에 다 내가 올린 앱이 배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안드로이드 마지막 시간 앱을 배포해야 되는 것을 알아봤는데 다른 모바일 OS에 비해서 서명하는 단계라든가 배포하는 절차 아니면 비용 25달러 드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서 직접 자기가 만든 어플을 세상에 배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으로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강의를 쭉 저와 같이 한번 30번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 안드로이드는 무척 쉽게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진 언어죠.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바 개발자들이 그대로 금방금방 수용해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자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단한 앱은 쉽게 만들 수 있게 굉장히 많은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API가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API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거 iOS, 애플 쪽에서 말하는 iOS 그쪽도 굉장히 많은 API를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점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요즘은 모바일 앱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앱이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폰갭이라든가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센터터치라든가 그런 UI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30강 동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